복잡한 증시를 알기 쉽게 항해하는 여러분의 등대 증시 내비게이터. 2025년 9월 18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오늘 시장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트렌드입니다. 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시장의 맥을 짚어드릴 HB입니다. 반갑습니다. HB 전문가님, 오늘 정말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인트로에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뜨겁다. 는 말 외에는 표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발 훈풍과 국내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반도체를 필두로 한 강력한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린 기록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47.90포인트, 1.40%나 오르면서 3,461.30에 마감했습니다. 이건 지난 16일에 세웠던 종가와 장중 최고치를 모두 갈아치운 대기록입니다. 코스닥 역시 11.58포인트, 1.37% 상승하며 857.11로 마감해 연고점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숫자들입니다. 양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동반 상승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런 강력한 상승을 이끈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개인,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흔히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863억 원, 코스닥에서 52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4,307억 원, 코스닥에서 1,617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수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장 초반에는 순 매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장 막판의 상승폭을 키운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7,816억 원, 코스닥에서 2,053억 원을 순매도하며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잔칫날에 개인 투자자들은 한 발 물러서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주고 개인이 파는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느 섹터로 흘러들어갔습니까? 오늘 강했던 섹터와 반대로 부진했던 섹터를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전기전자의 전기전자를 위한 시장이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무려 3.35%나 급등하면서 전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 투톱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2.94% 오르며 85,500원에 마감해 드디어 1년 1개월 만에 80,000전자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5.85% 급등한 353,000원으로 연중 신고가를 경신했고 장중에는 307,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삼성전기 같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무려 19.69%나 폭등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열기를 증명했습니다. 반도체주의 귀환이 정말 화려하군요. 그 외 눈에 띄는 상승 섹터는 어디였나요? 증권 업종이 2.20%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증권주에는 호재로 작용한 거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제조업 전반도 1.86% 오르면서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소외된 섹터들이 있었을 텐데요. 하락한 섹터들은 어디였습니까? 네, 금속 업종이 1.57% 하락하며 가장 부진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종도 1.95% 하락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과 수주 부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비금속 업종 역시 건설 경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 부진했습니다. 시장의 훈풍이 일부 섹터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결국 반도체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루였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 중요 포인트를 키워드로 정리해 주신다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기준금리 인하. 둘째, 반도체 투톱의 급등.
셋째,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4.00에서 4.25%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시장에 유동성이 다시 공급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탄이죠. 파월 의장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여기 이재명 대통령의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것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자극한 두 번째 동력이었죠. 마지막으로 AI 수요 지속과 HBM 시장 회복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폭발한 것이 오늘 랠리의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셈이네요.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우는 올랐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하는 혼조세로 마감한 점과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해 어렵다고 경고한 부분은 투자 심리를 다소 억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압박이 존재한다는 점도 잠재적인 부담 요인입니다. 네, 이런 핵심 동인들이 반영된 주요 뉴스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통화 정책 완화 기조로 전환했다는 소식. 둘째,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 표명. 셋째, AI와 HBM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확산됐고, 넷째, 이 모든 호재에 힘입어 외국인이 반도체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코스피가 3,461.3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시장, 역대 최고점을 찍은 시장을 마주한 우리 투자자들,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선 축포를 터뜨리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상승은 반도체라는 강력한 주도주가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기세가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지를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도체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 출회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개인이 7,800억 원 넘게 순매도한 것을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만약 조정을 보인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에 쏠렸던 수급이 다른 섹터로 확산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증권이나 성장주들 혹은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수출주들로의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반도체 모멘텀을 주시하되 과열을 경계하고 순환매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들뜬 마음에 섣불리 빨아가기보다는 시장을 열기를 한 걸음 뒤에서 냉철하게 바라보며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역사적인 날 냉철하지만 희망 섞인 조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증시 내비게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시장의 방향을 가리키는 정확한 등대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HB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